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이코딩 수학 3급 함께하고 있는 강사 김보미입니다. 우리 지난 강까지는요.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 바로 숫자 0과 1을 가지고 패턴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이것으로 이미지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바로 명령어 내리기 활동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컴퓨터 없이 이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서로 협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실제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가 다음 강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명령어들을 아이들이 내릴 수 있고 또 이 과정이 어떻게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빨간 모자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어떠한 과제를 만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이 과제에 흥미를 좀 느껴야 집중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에게 바로 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오기까지의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잖아요. 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어때요? 늑대를 피해서 할머니 댁에 도착해야 되는 미션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이 빨간 모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미션을 받게 되고요. 그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어떠한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요, 그냥 바로 이 과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 과제가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스토리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인 명령, 즉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걸 말하죠. 0과 1이라는 신호 체계로 컴퓨터가 어떤 이미지나 그림이나 글자 등을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 신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문자를 먼저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색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먼저 명령어를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그림 신호를 통해서 다양한 이동 규칙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뭐가 될까요? 명령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바로 빨간 모자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활동은요, 지금 빨간 모자라는 가상의 주인공을 우리가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좀 더 확장된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역할을 맡는 거죠. 명령어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명령어대로 수행만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로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이 로봇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에 맞게 정확한 반응을 하면서 아이들과 서로 이런 명령어는 정확한 건지 이 명령어를 잘 수행했는지 서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는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림 신호로 약속을 먼저 정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 신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굳이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익숙한 캐릭터나 다른 모양의 그림을 준비하셔서 그 그림들로 이렇게 이동 규칙을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삼각형 그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하라는 이동 규칙을 줄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림이 나오면 저는 정지를 하라는 이동 규칙을 줄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빨간 모자에게 아래의 그림을 보여주고 출발 칸에서 시작한다면 몇 번째 칸에 서 있게 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먼저 여기 있는 그림을 볼 거고요.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약속들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삼각형 그림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고 했으니 가장 먼저 왼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여기 있는 이 그림 신호들의 순차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이러한 순차적 개념을 지도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왼편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약속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먼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정지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총 2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칸을 이동하게 되니까 4번째 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활동을요, 종이로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있는 그림 신호를 크게 출력하셔서 아이들이 손으로 잡고 다른 친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활동으로 또 확장시켜 주시면 한 명은 로봇 역할을 하고 또는 한 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 빨간 모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명령어를 주는 역할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순차의 개념을 가지고 그림 신호 속에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이동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을 움직일 수 있다까지 된다면 이번에는요, 이러한 활동이 좋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단 2가지 이동 규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규칙을 좀 더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신호가 너무나 다양해지면 아이들이 헷갈려 할까봐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색깔만 먼저 바꾸었어요. 어떻게 색깔을 바꾸었냐면 맨 처음에 주어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건 그대로 그림 신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어서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는 건 파랑. 그리고 붉은색은요, 오른쪽으로 4번 이동하는 걸로 바꿔보았습니다. 하나 더 오른쪽 이동 말고 좀 특이한 이동 규칙을 추가해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칸 점프하기입니다. 한 칸 점프하기는요, 아까 정지로 사용됐던 그림을 2개 붙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 신호를 2개 붙여서 또 다른 새로운 이동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이것도 먼저 교사가 항상 시범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바꾸어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이것부터 먼저 해라고 하면 아이들은 예시가 없으면 잘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시범을 처음 보여줬을 때도 아이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또 주어진 40분이라는 내가 가르쳐야 하는 시간 안에서 아이들이 잘 못 따라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 변칙을 주시면서 교사가 계속해서 시범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요, 꼭 굳이 확장 활동으로 적용된 과정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충분히 교사가 제시한 활동 안에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을 아이들이 끝냈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나 가르치실 때 교사의 아주 자세한 설명과 또는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작물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다양한 규칙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과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해 봤어요. 바로 여기에 늑대라는 장애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는요, 이번에는요, 그냥 주르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늑대를 피해서
여기 도착 지점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동 규칙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늑대가 있기까지 여기 세 번째 칸에 빨간 모자가 도착해야 할 거예요. 그럼 빨간 모자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 칸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노란색 그림 신호를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니까 세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두 번 이동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하는 이 그림 신호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찾아갈 때 답이 뭔가 두 개인 거, 다양한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에게 여쭤봐요. 선생님 이거 얘만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두 개 같이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께서는 이거 두 개 같이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먼저 그림 신호들을 사용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열해 봤거든요. 이 첫 번째 나열한 방법의 아이는요, 무엇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냥 같은 그림 신호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요, 지금 그림 신호가 좀 다양하죠.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가장 현저한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이 각각 준 명령어의 길이를 보세요. 어떤 친구는 명령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이 세 개를 놔야 할 명령어를 몇 개로 줄이고 두 개로 줄였어요. 이쪽에서 보면 네 칸을 곧대로 이렇게 한 칸씩 네 개를 이용한 아이는요. 어떻게 줄였냐면 이렇게 한 칸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쪽은요. 오른쪽으로 한 칸 점프하기를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아이는요. 물론 뒤쪽 부분이 틀렸지만 어떤 부분에서 지금 두각을 보이느냐? 바로 명령어를 단축시켰다라는 점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명령어 주기 연습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짧은 명령어를 사용한 친구는 누굴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면서 명령어를 짧고 간결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같은 명령어를 계속 주지 않고 반복으로 주거나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지? 이 틀린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쳐보는 수정의 활동도 굉장히 코딩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늘 아이들과 이러한 활동 끝에 누구의 명령어가 더 괜찮았어? 어떤 명령어가 더 여러분들에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 보셔서 의사소통 시간을 가져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요, 명령어와 함께한 활동 배워보았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명령어 내릴 때 그림 신호, 특히 아이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먼저 끌어내고 그리고 과제를 던져주실 때도 항상 스토리,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지도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다양한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합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